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이미 떠나버린 삶, 잃었던 과거도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아직 이르지 못한 미래도 눈앞에 현실처럼 전개되는 게 바로 연극의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연극과 연극인을 통해서 재창조되고 재해석됩니다. 나의 삶을 내가 관객이 되어 들여다보는 것, 그런 연극의 매력에 흠뻑 빠져 사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극단 카메오의 이상진 단장님이 그 주인공이신데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얘기는 했지만 예. 극단 카메오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나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극단 카메오는 네. 2015년 12월에 창단된 극단이고요. 네. 한국에서 배우 생활을 했던 저랑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서 배우 생활을 하셨던 그 박재희 연기 트레이너, 그 다음에 홍보랑 마케팅을 담당하는 이현희 씨를 포함을 해서 네. 스텝과 배우들 10여 명으로 구성된 공연 문화 단체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 캐나다에서 극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예. 아직까지는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극단을 연극하는 극단을 설립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라든가 어떤 목적이 있으셨나요? 저희 극단은 네.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뭐 극단을 하는 뭐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한국이나 여기나 이제 연기자의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네, 맞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이제 치이고 또 돈을 벌어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꿈들을 못 이루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기 수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좀 더 꿈이 있으신 분들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하는 것들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토론토에 한국어로 된 공연 문화 콘텐츠를 좀 제공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맞아요. 느낀 것들이 참 여기 캐나다 내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네, 교민들 맞아요. 포함해서 유학생들까지 네.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된 공연 콘텐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막상 있다고 해도 한국에서 뭐 유명 연예인을 초빙한다거나 뭐 가수들의 공연, 그렇죠. 콘서트. 예, 사실 네. 이 정도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인 1세대들하고 한인 2, 3세대들 간의 언어적인 교류의 문제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로 한국은 이런 문화가 있어라고 설명해 주는 것보다 사실 연극이나 뮤지컬에는 이런 그 한국인들의 실생활이나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전달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런 공연을 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반응도 그랬고요. 네. 자식 세대와의 교류할 것들이 많아지고 자식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그렇겠네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토론토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도 큰 국제 영화제를 가지고 있고 문화 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은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는 도시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그 주류 문화 사회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일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정서와 한국의 네. 감성을 가지고 연극을 하고 공연을 함으로써 여기 주류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우리도 어떤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정말 좋은 취지인데요. 사실 아까 2015년 12월에 설립이 되셨다고 했는데 예. 만 3년이 넘었어요, 벌써. 그렇죠. 네. 그럼 그동안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도 공연을 참 많이 해 오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공연들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 좀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처음에 했던 공연은 사실 뮤지컬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이제 12월에 준비를 들어가서 네. 2016년 5월 달에 저희가 첫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연극을 5편 정도 작품 공연을 하였고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 공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지역 사회에 또 이제 그런 전통 예술 공연을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네, 네, 이제 네. 그런 데에 제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2018년 10월에 네네. 심청전이라는 공연을 했었는데 그 아, 공연에 네. 음향하고 이제 무대 스텝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아, 그러셨군요. 또 이제 배우로서도 제가 직접 가서 이제 배우로서도 참여를 했고, 어떤 역할을 하셨던 거죠? 심청전에서는 네네. 이제 뺑덕 어멈이라는 역할의 내연남 역할인 황봉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본인이요? 네, 제가 직접 했죠. 네, 아주 잘 어울리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 외에도 뭐 다른 공연은 또 어떤 협력을 하셨던 건 없으신가요? 공연은 그 정도를 했었고요, 네. 현재까지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공연을 포함한 문화 행사를 하나 진행한 적이 있어요. 주류 문화라고 저희가 이제 시범 케이스로 한번 소규모로 네.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그게 어떤 거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공연장에 가면 격식을 차리고 공연만 관람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정말 관객들이 재밌어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배우들과 직접 공연이 끝난 뒤에 이야기를 나누고 뒤풀이죠.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배우 생활을 할 때도 저희 극단은 마지막 공연이 끝나면 관객과 함께하는 뒤풀이를 항상 진행을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거기서 착안을 해서 저희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시간적인 여유들이 많이 없으시다 그렇죠. 보니까 공연이 끝나고 저희들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배우들조차도 공연이 끝나면 다시 바로 생업으로 돌아가야 하는 맞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네. 있었어요. 그래서 네. 연말에 이것들을 다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해서 간단한 공연 저희가 한 4작품 정도 준비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경품을 건 상한 행사 같은 것도 하면서 너무 재밌었겠네요. 같이 술 마시고 음식 먹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네. 가졌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요. 그럼요.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좀 확대해서 네, 많은 네, 네. 횟수로 좀 개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저도 꼭 가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공연을 아까 지금 여러 차례를 해 오셨다고 했는데 예. 뭐 다 기억에 일리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뭐 기억에 남는 그런 공연이 있다거나 또 공연 중에 사실 연극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생생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 무대에서 현장감 있게 라이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의 뭐라 그러지? 에피소드? 그때만 있었던 어떤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좀 재미난 일 있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황당한 에피소드 네. 이런 건 사실 매 공연마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제 특별히 기억나는 일을 뭐 말씀해달라고 하신다면 2017년에 이제 바보라는 작품의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은 이제 연출자로 참여를 하지만 네. 저 스스로도 이제 그 배우들을 가르치고 이제 지도하면서 제가 무대에서의 감을 잃으면 이 친구들을 지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무대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직접 네, 하시는군요. 근데 바보 네.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 제가 거기에 이제 바보 역할로 무대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역할을 아주 제대로 맨날. 네. 그래서 바보 역할로 무대에 섰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장면이 있었느냐면 제 동생이 갑자기 쓰러졌고 극 중에서? 예, 극 중에서 네. 갑자기 쓰러졌고 그걸 이제 아끼는 마음에 병원까지 이제 마음 졸이며 뛰어갔다가 네. 동생이 이제 쉬는 걸 확인하고 벤치에서 이제 쪽잠을 자는 씬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쪽잠을 자고 있으면 제가 허둥지둥 뛰어왔기 때문에 신발도 잊어버리고 뛰어왔는데 저를 아끼는 친구가 제가 자는 걸 보고 몰래 그 신발을 찾아다가 놓아주고 가는 아,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약속된 내용은 제가 딱 자다가 딱 일어나서 눈을 뜨면 눈앞에 신발이 있어야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친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눈을 떴는데 신발이 없더라고요. 아, 준비가 안 된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 네네. 까먹은 거예요. 그 어머. 친구는 너무 긴장을 해서 아. 그걸 까먹고 무대 뒤로 그냥 들어가 버린 상황이었고 그럼 완전 씬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어떡하죠? 거죠. 그래서 네. 잠깐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걸 관객들이 알아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내가 신발이 어디 갔지? 이러면서 무대 뒤로 아. 들어가서 준비된 신발을 들고 나왔던 역시. 적이 있어요. 근데 아, 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공연 중에 저희가 네. 무대가 넘어진 적도 있고요. 네. 그다음 뭐 소리가 안 나온 적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사실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 사실은 또 다른 관객들한테 재미가 있어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지만 처음에 인사해 주실 때도 본인도 단장님도 연극을 한국에서 하셨던 분이라고 했는데 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번엔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잖아요. 저는 이제 네. 한국에서 사실은 뭐 연극영화과를 전공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원래 그래요? 한국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아, 네. 저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했고 프로그래밍요? 네, 네. 전문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캐나다로 이제 이민 올 거를 준비를 하면서 회사를 다 그만두고 네. 개인 사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네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럴 수 근데 있죠. 정말 뭐 우연인지 뭐 기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곳이 한국의 이제 서울의 대학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해와도. 연기 클래스를 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클래스를 이제 진행하던 극단의 제안을 받아서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되었죠.
근데 그게 너무 네. 재밌어서 그러니까 연기 수업을 본인이 받았었군요. 예, 처음에 받았었죠. 받았다가 나중에 또 배우로도 활동을 그렇죠.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음, 그게 원래 계획은 캐나다 이민 올 거였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네. 캐나다 오는 걸 미루고 그냥 거기서 배우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었어요. 그게 3년이나 갔어요. 네, 2, 3년씩 네. 배우 생활을 거기서 하면서 뮤지컬이랑 연극 공연들을 계속 작품 공연들을 해왔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러셨군요. 캐나다로 갑자기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제 네. 입장에서는. 근데 와서도 사실 처음부터 극단을 할 생각은 없었고 네. 이제 처음에는 취미로 여기 있는 조그만 연기 클래스에 그냥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좀 즐겨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네. 공연을 올리게 된 게 이 극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어찌 보면 사실 뭐 운명과도 같은 그렇죠. 그렇죠? 저는 어떻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였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본인이 결국 여기까지 와 있는 이 네. 자리까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연을 놓친 분들 있으실 거예요. 또 네. 기회가 돼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현재 뭐 잡혀 있는 앞으로의 공연 계획 일정 있나요? 지금 그 단기적으로 네. 두 개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 일정은 이제 3월 저희가 중순에 수상한 흥신소라는 연극 공연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공연은 다운타운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좌석 규모는 300석 정도 규모로 해서 그래요? 작품 잘 진행을 하게 됐네요. 됩니다. 이 수상한 흥신소라는 작품은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저도 유명하죠.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죠? 한국에 대학로 가면 대학로 가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보셨을 텐데요. 네. 한국에서는 이제 10년 전에 창작된 대학로의 대표 창작극이고 누적 관객을 100만 명을 돌파할 맞아요. 정도로 인기가 앵콜 굉장히 공연하고. 있는 흥행작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시즌 3까지 방영이 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코믹극이기 때문에 누구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와서 즐기실 수 있는 공연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 계획은 저희가 2019년 여름에 저희 극단의 전용관 오픈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용관이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전용관은 사실 크지는 않고 3, 40석 규모의 네네네. 이런 작은 공연장인데 이곳에서 이제 앞으로 큰 공연이 아니라 이제 작은 소극장 공연들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네. 현재는 이제 그 놀수역 지역에 전용관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요. 네. 저희 배우와 스태프들이 그거에 올리기 위한 작품을 선정하고 작품을 준비하는데도 힘을 지금 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상설로 마련이 됐기 때문에 뭐 수시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공연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꼭 포스팅 해주시고 네, 광고를 통해서도 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뭐 한국 문화를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저희 동포 또 뭐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대목에서 그러면 한국말로만 이게 지금 저희가 공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현지인들, 캐네디안이 되겠죠. 영어를 쓰는 현지인들은 공연을 보고 싶으면 이게 판토마임이 아닌다 하면은 이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그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한국어로만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희 팀의 마케팅 담당이 아는 지인이 네. 이제 왔는데 중국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인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가 공연 내내 이 자막을 쳐준 거예요. 해석을 해주면서. 세상에. 물론 이제 나중에는 공연 내용만 보고도 그 중국인 알죠. 친구가 이해를 했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생각보다 이 한국어로 된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은 항상 공연을 할 때 한 구석에 이제 자막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와서 공연을 네. 자막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영어로? 예, 너무 그렇게 좋은데요? 준비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그 자막기가 설치가 된 이후에 공연의 관객 비중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는 변했어요? 이제 한국인이 거의 100%였는데 네. 지금은 한국인 70%에 외국인 30% 정도의 규모로 변했고 네. 이번 공연도 마찬가지로 이 효과적으로 자막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반 여기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이런 광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사실은 너무 이게 제한이 되다 보면 그렇죠. 언어라는 것 때문에 좋은 공연도 추천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또 한국 영화는 요즘에 극장에서 많이들 맞아요. 상영이 되고 네, 있죠. 네. 자막도 있고 네, 네. 가보면 정말 외국인들 많아요. 맞아요. 외국인이 아니죠. 외국인이 캐나다- 현지인이죠. 네, 그렇죠. 네. 현지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극도 그렇게 자막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특히 대사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이제 한국 문화도 정서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단한 포부를 갖고 있는 극단 카미오의 어떤 향후 계획이라든지 네. 또 가지고 계시는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재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제 1년에 총 크게 큰 메이저 공연 2번과 그다음 한 번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 행사를 갖는 거를 일단은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 네. 외에 이제 소극장이 오픈을 하게 되면 네. 매주 이제 그 관객들을 위한 소극장 공연을 제공할 계획이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그걸로 바쁘다고 해서 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그런 수업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기 클래스도 매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 클래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관심이 있으면 연기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네,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면은 뭐 어떤 간단한 오디션 뭐 이런 게 절차가 있나요? 연기 클래스는 사실 오디션 절차가 전혀 없고요. 네. 이제 본인이 굳이 이제 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연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제 스피치를 해야 될 경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네, 직장 생활하면서 네. 프레젠테이션 할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아. 네, 이렇게 좀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 같은 절차는 딱히 없고요. 네네. 저희가 모집하는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네, 그분들을 그냥 다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연기 클래스 같은 경우는 네. 무료로 진행은 되진 않고요. 아, 네. 한 달에 보통 150불의 수강료를 내고 아, 진행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네. 한 달에 이제 일주일에 보통 3회에서 2회 정도의 많이 수업을 하시네요. 하고 네. 그 수업이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사실 시간 대비로 따지신다면 거의 돈을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으실 그렇겠네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또 지속적으로 계속 네, 하신다라고 하면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네, 이제 좀 뭐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공연 문화 콘텐츠는 저희 극단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또 응원이 있어야 저희도 힘을 내고 계속해서 콘텐츠를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 토론토 사회에 한국어로 된 문화 콘텐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 공연을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 뒷세대를 위해서라도 한국어로 된 콘텐츠가 있어서 한국인들 사이에 이런 협력을 다질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도 관심이 많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도 연기 지도도 받아서 무대에 서는 날이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바로 일이 많아서 죽겠다인데요. 이렇게 불평을 하다가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어찌 보면 행복한 비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이 없어 죽을 맛인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집중해서 즐겁게 하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행복 지수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웃을 일 많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하시는데. 본 프로그램은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